특히 이제 심리적 쓰나미,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쓰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뭐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회의 시간은 이제 점점 길어지는데 결정은 나지 않고, 네. 뭐 3시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 리더가 그래 내 뜻대로 해. 뛰어난 자기의 이런 지능지수, 감정지수를 발현하기에는 조직의 IQ는 예를 들면 한 90에서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발휘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잠깐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던 표현 중 하나가, 많은 청년들이 이제 리더 자리 자체에는 매력을 느끼는데 그 자리가 드러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질려버린다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소셜 미디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셜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단문순 이제 그들만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사회적 비교의 무대이고, 비교 강도와 속도, 파급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는 자기 정체성과 이런 목소리나 도덕적 판단 능력을 형성하는 이런 결정적 성장기에 거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태에서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 형성 과정은 필연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라면 요즘 세대들은 특히 이제 심리적 쓰나미,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쓰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외부에 늘 평가를 받는 그런 자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하트 병병 이런 거 받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이런 심리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뭐 좋아요나 사랑한다 이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되고, 그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자기 브랜딩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외부가 보는 나 제대로 보여지기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경주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의 수나 뭐 팔로워의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딱 표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좋아요의 수가 많고 팔로워의 수가 많으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좋아요나 팔로우 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뭐 잘못하면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못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못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리더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편함은 조직 내에서는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보면 국회의원이든 뭐 기업의 경영이든 일부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제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SNS 활동들이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정치인들이야 뭐 네. SNS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활동들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표를 더 받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리더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뭐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업의 경영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S그룹의 그런 분들은 SNS, 인스타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기업 내 리더십에 이런 것에 영향을 줄까요? 따지고 보면 외부에 노출하는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빛나 보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 조직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런 SNS 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는 있어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전체 이 사람의 리더십이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SNS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리더적 역량과는 뭐 별로 상관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SNS를 하게 되면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한 종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그럼요. 리더십의 네. 구성 요소로서 네. 내 구성원들과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네. SNS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또 다르게 보면 SNS는 항상 좋은 점, 긍정적인 면만 올리잖아요. 근데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 봤을 때 네.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좋은 면만 올리면 좀 우리 뭐 리더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않을까. 그래서 이제 리더에게 필요한 건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리더하고 나쁜 리더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이론적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그쵸. 하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느끼려면 아무래도 리더가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더가 자리에 없을 때 팀원들이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라 하면 팀장이나 리더가 없을 때 회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실수했을 때 이것을 쉽게 용납해주고 관대하게 용서해 받아주는지 또는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팀원들이 어떤 분위기에 빠지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나쁜 리더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뭐 회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결정은 나지 않고 3시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 리더가 그래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한다거나 리더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 또는 이제 괜히 나섰다가 책임지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가 퍼지게 되고 성과가 안 나면 서로를 피하거나 내 탓이 아닌 남 탓하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나쁜 리더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정말 뭐 독불장군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리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그럼 우리 팀 1등 한다. 그래서 강한 이제 카리스마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하지만 이제 뭐 팀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듣지 않죠. 근데 결과는 확실해요. 이런 리더가 있고 뭐 반대로 이제 되게 민주적이긴 해요. 근데 뭐 성과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뭐 쏘쏘한 거죠. 그냥 보통 뭐 평균 정도는 한다. 근데 되게 막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뭐 하나를 해도 팀원들과 항상 상의하는 리더가 있어요. 이 두 리더 중에서 어떤 리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 하기에는 후자가 좋죠. 네. 근데 조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자와 후자를 합친 리더라 하면 좋겠죠. 내가 아주 이상적인 리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더는 뛰어난 역량으로 성과를 계속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시대적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그럼 가져온다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건 가져오기만 한다면? 직원 입장에서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확정지어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리더냐 나쁜 리더라는 평가했을 때 네. 결과가 더 중요한 건가요? 과정보다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결과가 이제 확실히 좋고 과정 좋으면 뭐 이건 100명이면 100명 다 좋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비율이라는 게 있고 네.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시해야 되냐 했을 때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 뭐 우리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 살았을 때 네. 뭐 오래 살건 아니지만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성과 이전에 과정에서 진이 빠지면 성과까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부하 직원을 네. 잘 케어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네. 막 비판하거나 감정 소모를 막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성과를 가로채거나 이러한 리더가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기까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강압적이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무리 성과가 정말 믿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팀원들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조직 문화나 뭐 리더 얘기할 때 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네. 그럼 이제 뭐 방금 뭐 제가 선택을 여쭤보긴 했지만 이제 책에서도 이제 착한 리더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진 않잖아요. 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먼저 계속 수용만 이렇게 해야 되다 보면 굉장히 일이 쌓이게 되고 일이 진척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딜버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가님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애덤 스코트 네. 미국의 작가인데 그분이 쓴 이제 만화예요. 1989년부터 인기가 있어 우리나라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기재되고 거의 한 60개국 넘게 이렇게 판매되었고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된 그런 만화거든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이제 그 딜버트는 IQ가 170입니다. 네. 그럼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쵸. 이런 친구가. 근데 조직 생활을 딱 해보니까 뛰어난 자기의 이런
지능지수, 감정지수를 발현하기에는 조직의 IQ는 예를 들면 한 90에서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발휘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이상은 돼야겠지 않을까요? 예. 더 많은 실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아, 다르다는 이유로. 네. 그런 넌 왜 거예요? 그렇게 잘났어? 아. 네. 그것을 이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딜버터 같은 이 주인공은 자기의 이제 뭐 높은 지적 능력과 이런 네. 창의성을 죽이고 이런 IQ 90이나 100 정도의 수준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노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용의 태도를 네. 견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군도 없고 상사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갈등은 굉장히 이제 증폭되게 되고 결국은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더 다양하게 발생되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을 만든 거군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의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인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이 기업의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될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점점 이제 뭐 망하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임원인데 네. 제 밑에 직원이 있어요. 곧 임원이 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더 역량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해당되는 윗살에 있는 임원이 이 사람의 역량을 막아요. 본인 자리가 위험할까 봐. 아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악순환이 도래되니까 문제는 이제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만연한가요? 어떻다고 보세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보편적인 것 같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겠죠. 눈치껏 이제 그렇죠. 네.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게 사람들의 이런 질투심이나 네. 이런 시샘 이런 것들 네. 고려해서 보여줄 것도 안 보여주고 네. 그걸 적절히 했을 때 그런 사람들 결국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리더라 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조직 생활이니까.